바로 이어서 어제 발의된 검찰개혁 4법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민영배 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민주당에서 검찰개혁 4법 발의했는데 그 발의자의 의원님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제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발의했습니다.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지금 검찰개혁 4법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이해도가 높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검찰을 기소와 그 수사를 분리하는 형태로 가는 거잖아요. 핵심적인 네. 내용만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저는 개인적으로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4년 반 동안 계속 여기에 관심을 좀 가져왔는데요. 네, 우선 법 4가지가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검찰청 법을 폐지한다. 9글자만 딱 끝나는 법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건데 공소청을 만든다.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을 만든다. 네, 그리고 국가수사위원회를 새로 만든다. 그러니까 검찰의 기능을 공소청과 중수청, 즉 기소와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네, 수사청을 새로 만들게 되면,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만들게 되면 예, 수사기관이 크게 3개가 됩니다. 고위공직자 수사를 하는 공수처가 있고요. 예, 그리고 기존에 국가수사본부가 있고요. 예. 그리고 그건 저희가 경찰이 하는 거잖아요. 검찰의 수사권을 떼내서 중대범죄만 다루는 중수청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수사기관 간에 아마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사건이 중복되거나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을 해서 이 수사위원회가 그 갈등을, 그러니까 수사에 관한 조정 역할을 하도록 하는 그렇게 구성을 하는 거죠. 근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를 들면 국가수사위원회를 출범시킨다고 하는데 총리실 산하에 두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감독 기능도 하게 된다고 하면 정부가 총리실을 통해 가지고 수사기관을 이전에 우리가 봤던 모습처럼 수사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대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정말 오히려 저희는 이게 관리 감독을 하기 어려워지면 어쩌냐 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왜냐하면 중수청이나 공소청이나 모두가 다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사기관으로서, 그리고 공소기관으로서 유지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그러니까 지금 누가 공수처를 통해서 국가기관의 공수처를 통해서 정부가, 대통령이 뭘 할 수 있겠냐. 똑같이 중수청을 통해서 그렇게 따지면 경찰, 검찰 뭐 이런 걸 예전처럼 그렇게 관리, 감독해서 혹은 그걸 활용해서 정권 유지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염려를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는 오히려 그 기능이, 권한이 약해질까 봐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독립된 기관들이어서 이걸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럼 오히려 위원회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견도 나올 수밖에 없고. 구성 자체도 대통령이 혼자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와 대통령과 자체 추천위원회가 같이 하게 될 거거든요. 11명을 하는데 4-4-3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무슨 신여화 한다거나 자기들의 그 수단으로 삼아서 그걸 악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가능하면 없애는 방법을 고려를 해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만든다고 하면 공소청은 이제 기소하고 재판에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검사들은 그냥 공소청에 다 남아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또 옮겨가기도 하는 겁니까? 그거는 개인의 선택일 텐데요. 그리고 그 기구의 기능에 대해서 제가 아까 이 이름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검찰 정상화 혹은 검찰 전문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수사는 수사대로, 기소는 기소대로 나누는데 검사라고 하는 그 직위는 오직 공소청에만 두도록. 그러니까 그 중수청에는 검사가 갈 수 없습니다. 검사가 만약 중수청, 나는 수사를 전담하고 싶어 그러면 중수청으로 가서 수사관의 직위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는 오직 공소청에만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선택의 문제라고 하고요.
지금 검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뭐 전해집니다. 근데 우리 뭐 어느 쪽으로 하는 게 좋을까? 검사라고 하면 사실 예.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영감님이라고 불렸던 그런 이제 직위잖아요. 그걸 없애는 거죠, 지금. 그리고 예. 검사가 만약에 중수청으로 간다고 하면 그럼 검사란 딱지를 떼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수사관이 당연하죠.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기존의 거기에는 검사들이 1급부터 7까지 수사관만 있습니다. 예. 기존의 검사들이 안 가려고 하면 어떡해요? 안 가려고 하는 건 자기 선택이죠. 아, 그래요? 수사관이 얼마든지 수사관의 그 조건을 쭉 나열을 해놨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조건에 맞는 수사관을 어차피 공개 채용을 할 거니까요. 예. 그거를 본인이 안 가겠다고 그러면 그걸 강제로 가게 할 수는 없죠.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방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네. 국가 공무원이잖아요, 검사가. 네. 예. 그래서 공무원의 발령 사항으로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아마 그렇게 강요해서 강제로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사 쪽에 전념하고 싶은 분들은 중수청을 선택해서 수사관으로 갈 거고 거기에서 네. 1급부터 7급까지 있는 수사관 중에 예. 적절한 직급에 보임이 되는 거고요. 그냥 나는 그냥 기소 담당하게 공소만 담당하는 이런 검사 역할 그대로 할래 예. 싶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수사관은 최소한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수사나 조사 업무에 있었던 7급 이상 공무원이어야 되고 이런 기준을 만들어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사들이 그 기준에 따라서 적절한 직급으로 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그거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그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일단 놔뒀습니다. 그럼 수사기관이 너무 여러 곳이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따른 혼선이나 또 지금 검사들이 만약에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수사 역량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 그거는 저희들은 그 거꾸로 얘기를 하면 지금 저희들의 이 개혁안에 대해서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이 검찰 정상화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 중에 갖고 그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그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수사 역량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저희들은 거꾸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불필요하게 갖고 있던 수사 역량을 그대로 가지고 갈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지금 법에 있는 것과는 다르게 기존에 6가지 그 중대 범죄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플러스해서 내란, 외환 플러스 마약까지 해가지고 8가지를 가져가게 되는데 네. 여기는 전문적으로 수사를 전담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어떤 약간의 그런 게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사 역량은 훨씬 더 전문화돼서 강화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 고위공직자 수사처요, 공수처. 네. 그 기구 권한을 좀 더 검사들도 조금 더 인원을 늘리거나 뭐 수사관 인력도 늘려서 조직을 좀 더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방향은 그게 맞다고 보고요. 예. 이번에 저희들이 이번 그 검찰개혁 법안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그렇게 맞다 그렇게 보는 게 저희들 입장이고 사실은 지금 여기 김용민 의원과 그 장경태 의원, 민영배 이런 사람들이 다들 지난해 7월 말까지 검찰개혁 TF에서 네. 위원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어서 예. 오래전부터 이거를 준비해왔었다가 예.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지금 이번에 하는 거거든요. 예. 이번에 하는 거여서 그렇게 수사 역량에 대한 걱정은 초기에 뭐 하실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크게 오히려 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요. 헌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형사사법제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저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 말고 달리 할 얘기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헌법의 어떤 형사사법 체계를 무너뜨린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부분에, 그러니까 이 기형적인 수사기소가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이런 체제 자체가 네. 세계적으로 희귀하거든요. 예. 특히 우리나라처럼 강력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은 세계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뭐 일제 잔재이기도 하고요. 예. 원래 이게 일시적으로 그 해방정국에서 일시적으로 일경들이 그 강력한 그런 힘을 좀 제어하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잠시 보유했던 것이 거의 80년 동안 지속되는 거여서
이거는 뭐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지 헌법 체계하고 뭐가 안 맞다는 것인지 그건 좀 저희로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한마디로 당론으로 결정된 건 아니죠, 이게? 물론입니다. 개별 의원들의 발의입니다. 그래서 그 집권 여당 의원들이 당론, 그러니까 뭐 당정 협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당 내부 논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몇몇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를 먼저 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 이런 지적도 일부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헌법기관들이 국회의원들이 어떤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다 당론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건 있을 수 없고요. 이것은 이미 당내에서 벌써 오래전부터 합의돼 왔던 다만 시행 시기만 놓고 발의하는 시기만 놓고 그동안 검토해왔던 거라서 그 이견이 아주 이 세세한 부분에서 있을 수는 있지만 디테일에서 있을 수는 있지만 이 큰 흐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네. 앞으로 그러면 법안 통과까지 어떤 일정이 남아 있는 겁니까? 언제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법안 이거는 심사에 다른 법들과 똑같이 예. 국회의 그 입법 절차와 과정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9월 정기국회 때 그때 통과시키는 게 지금 목표입니까? 저희들 목표는 정기국회 이전에 가능하면 하는 게 좋겠다. 특히 국감이 시작되기 이전에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이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속도를 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럼 지금 이제 뭐 대통령실도 이제 발의를 그렇지만 했으니까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먼저 민생 문제 현안 논의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구조개혁 문제는 조금 뒤에 논의하자, 이런 쪽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예전부터 있던 물타기인데 예. 이 일은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예. 새 정부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민생회복, 경제에 대한 그런 TF를 비상하게 꾸려가지고 이걸 대응을 해나가는 거고, 네. 그래서 이 국정을 끌고 가는 정부가 있고, 국회는 그걸 뒷받침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런 문제들을 먼저 풀어내지 않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 개혁이 민생이라고 보는 거죠. 세상에 검찰 권력이 얼마나 비대해져가지고 결국은 쿠데타를 일으키고 내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처리를 않고 어떻게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따로 가는 게 아니고 정부는 민생을 보살피고 경제를 살피는데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대통령께서도 이미 이건 국회목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국회목과 정부 몫을 각각 여당으로서 집권 여당으로서 챙겨가는 것이 알겠습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봅니다. 투 트랙으로 가겠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영배 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